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먼저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기대와는 조금 다르네요. 0.7% 하락 출발을 했고 하이닉스도 한 0.6%대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나름 빨간불을 켜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워낙 달렸던 터라 지금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시죠? 놀라울 정도로 또 급등 출발한 섹터가 있는데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한번 보고 올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가까운 상승 출발, T-로보틱스 7%, 두산 로보틱스 7%, 엔젤 로보틱스 5%대, 로보스타, 로보티즈, 하이젠 R&M, 시메스, 나우 로보틱스, 언급하기 큐렉소 모두 다 5%에서 10%대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호 매니저부터 출발을 하죠. 로봇주를 어휘할 거. 있는 분들이야 지금 또 맞습니다. 즐겁게 해피하실 없는 분들 따라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분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협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N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한다라는 거를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면서 그 소식이 나와주면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 사업을 하던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었던 기업들까지도 지금 로보틱스 고기로 지금 이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피지컬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제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들도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SPG 그리고 또 이제 액추에이터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들 하이젠 R&M 그리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순매수가 강하게 또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 많게는 14배, 적게는 2배, 3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이게 로봇 섹터가 단순 이제 테마는 아니고 결국 피지컬 AI 시대, 바야흐로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던 사실 SK 그룹주의 이제 대표적인 유일 로보틱스도 어제 좀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SK의 어떤 휴머노id 로봇과 그리고 또 AI 제조를 총괄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어제 좀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사실 너무 하드웨어 쪽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로봇주들의 어떤 랠리에 철저히 소외가 됐었었는데 지금 원엑시아라는 또 이제 AI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어제 또 폭발적인 또 20%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 우리가 로봇주를 보는 데 있어서 딱 진짜 5대 그룹, 국내 가장 대표하는 5대 그룹 안에서 그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 로보틱스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종목들 특히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이제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포스코의 어떤 로봇의 어떤 두뇌,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날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그룹별로 결국 스마트 팩토리 어떤 대전환과 실제로 지금 휴머노id 로봇을 선도하는 가장 핵심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좀 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LG그룹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로봇 그 대기업들 대비해서 로봇 쪽에 정말 진심이고 관련된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좀 홈 서비스 관련해서는 또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었는데 너무 수급이 좀 현대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LG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점도 오히려 LG전자 향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전체적으로는 로봇 관련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이름이나 사명으로 인해서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거나 그냥 테마단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지금 진입하는 거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그 기업별로 가장 그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로봇주 신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은 일단 5대 그룹 딱
표 만들어 네, 놓고요. 맞습니다. 5대 그룹에서 대장주와 1차 밴더 네,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네.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신규 투자자들을 괴롭게 하는 게 이게 개인의 잔치가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버젓이 로봇주를 사주니까 이 고면이 커져 가는 거거든요. 네, 그건 신규 투자자들 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 로봇주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로봇주를 많이 담았거든요.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들 상위 순매수 탑5 종목 중에 거의 서너 개가 다 로봇이었고 외국인들도 거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뭐 코스닥 시장에 2천억이 넘게 또 순매수가 좀 들어온 날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로봇주들의 시가총이 워낙 지금 커져 있죠. 시총이 이제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고 특히 또 ETF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 로봇 ETF 쪽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개별 로봇주들을 사기가 좀 애매하니까 네. 그냥 로봇 ETF를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ETF 안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 쪽으로 상당히 좀 기계적인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로봇주들을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산다 여기에 이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심플할 것 같아요.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대차 주가 흐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뉴로메카 주가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세를 가장 좀 강력하게 이제 주도했던 기업들은 현대차가 이제 정점에 있는 거고요. 현대차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아틀라스 이제 이슈,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상장 이슈 이제 이게 가장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도 어저께 이제 낮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LG전자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로봇주들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가 어쩌고 뭐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이제 이슈 그리고 다 이제 아시죠? 국내 대기업들에 네.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시장에 모조리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이제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대상주가 이제 시세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안 꺾이면 로봇 종목들 계속 간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좀 강하게 이제 급등했던 뉴로메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약간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기업들이 이제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로봇 기업들의 이제 흐름들은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제 로봇 기업들의 이제 폭등을 보고 약간 좀 제가 느껴지는 건 네.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좀 토대에 좀 맞는 이제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손에 잡히진 않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도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이제 가장 먼저 좀 투입을 해서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는 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추론의 단계까지 가는 이제 AI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가정용 이제 옵티머스가 네.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뭐 중국과 미국 예, 많이 좀 뒤떨어지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틀라스가 CES에서 워낙 뭐 혁신상 수상 받고 뭐 최고 로봇이라고 인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제 네. 강력한 이제 드라이버가 걸렸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무인 공장화라든지 공장에 이제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제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협동 로봇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급등을 했고 사실 뉴로메카도 협동 로봇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네.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뭐 뉴로메카는 삼성그룹에서 이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사무 자동화라든지 공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주행, 이송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좀 테마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의 어떤 제조업 혁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조선 쪽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산업 현장의 이제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로봇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도 일단 비슷한 궤적입니다. 지금 워낙 뜨거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을 찾자. 그리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으로 좀 압축하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시세 보는 것은 현대차와 뉴로메카 앞에다 딱 놓고 네. 이게 이제 빠지면 일단 로봇이 꺾였구나를 하고 이 둘이 안 빠지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우리가 휴머노이드 얘기하지만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또 뭐 뉴로메카라든가 일단 좀 바로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쪽으로 포트를 압축해서 투자해 보자. 이렇게 이제 신규 진입자들에게 조언을 해 줬고요. 지금 프리마켓은 근데 뭐 이거 앞뒤 안 가리고 또 가고 네. 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얘 오늘 5,000피에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리뷰를 가도록 할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T 로보틱스가 지금 20%를 가려고 하고 있고
시메스까지 같이 해볼게요. 네. 티로보틱스와 시메스 리뷰 가죠. 네. 뭐 현대차가 이제 어제 시가총액 이제 3위에 안착을 했다라는 게 저는 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로봇 섹터만 움직였을 때 코스닥 상승을 견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40% 가깝게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는 코스닥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어제는 로봇 섹터의 상승으로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로봇 섹터의 캡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로봇 섹터, 특히 2차 전지도 어제 상승했던 네. 이유가 네. 결정적인 게 결국 전고체 배터리, 이소스페리티 케미칼도 상한가 들어갔던 이유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핵심은 또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삼성 SDI, 그리고 또 이젠 이소스페이스 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는 로봇이 시장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AMR 쪽에 물류이동 로봇에서는 티로보틱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단연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기업에 이제 AMR을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이제 SK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협력하면서 삼성과 SK의 AMR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노란버터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실제로 로봇 섹터 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가장 먼저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건 산업용 로봇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국내외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AMR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액추에이터 쪽도 이제 내재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뉴럴메카도 좀 차세대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해서 큰 시세가 분출되어 있고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투자가 들어왔던 건데,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동부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궁극적으로 이제 T-로보틱스도 자체적인 액추에이터를 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의 어떤 상승 흐름은 SK와 국내 탑티어 기업의 AMR을 공급했던 이력과 북미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지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T-로보틱스 상승 자체는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산업용 로봇, 바로 즉각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시메스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좀 시세가 분출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클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제가 현대향 관련해서 유일하게 상승이 안 나왔고 신고가 랠리가 안 나던 종목이 클로봇이라 말씀드렸는데, 전일도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잖아요. 시메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SK의 가장 핵심적인 또 지능형 솔루션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이 시세가 분출되면 시메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로봇은 우리가 이제 AI의 HBM이나 아니면 GPU 역할을 했던 결국 액추에이터가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두뇌, 결국 두뇌는 솔루션이요. 네, 솔루션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산화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두뇌, 결국 이제 어떤 솔루션이 유출이 돼 버리면은 만약에 가정에서는 사생활 유출이 될 수 있고 산업 현장에서 기술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능형 솔루션과 그리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국산화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솔루션에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어제 다시 한번 중국의 이젠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발언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 CES 행사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제조 혁신의 어떤 특명을 내린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SK텔레콤이잖아요. 근데 SK텔레콤도 어제 처음으로 로봇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7%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SK텔레콤의 2대주로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시메스이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지능형 솔루션 그리고 지능형 AI 제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위일로보틱스와 시메스 같은 경우는 SK향 관련된 핵심 기업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서 지금 15%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30% 가까운 시세가 분출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시메스의 상승은 출발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37,000원이고 현재 지금 프리에서 44,000원 부근대인데 5만 원까지 네.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어제 특징이 전고체 배터리가 네. 갑자기 떴잖아요. 로봇에 배터리 들어간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요 테마로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와 힌트를 좀 얻어서 의료 바이오와 로봇 쪽 한번 네. 여기선 뭐 없을까요? AI 의료 로봇 요즘에 네. 많이 뭐 리브스메드도 언급되고 고용도 맞습니다. 언급되고 큐렉스 네. 이쪽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고용도 지금 오늘 이제 슈팅이 조금 들어오면서 네. 상단이 지금 뚫렸거든요. 고용도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고, 어제 장 후반에 이제 특징은
현대차, 기아 쪽에 워낙 지금 강력한 갔다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거 없나 막 이런 걸 계속 좀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단에서 가장 먼저 세게 올랐죠. 네. 특히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어쨌든 2차전지 배터리가 네,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 요번에 이제 공개된 아틀라스에도 보면 배터리가 이제 장착되는 위치는 뻔하거든요. 배터리 크기도 좀 작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틀라스도 어쨌든 현대차 생산 공장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생산 공정이 이제 3교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 번 충전해가지고 로봇이 한 8시간 정도는 가져야죠. 작동을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가벼워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게 배터리가 이제 지속 가능 시간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3원계 배터리가 좀 유리해요. 근데 어쨌든 3원계 배터리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 한 2027년, 2028년 그쯤 되면 전고체 배터리 쪽도 이제 기술력이 네. 올라올 때니까 아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장주인 이제 삼성 SDI가 급등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이수?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만 그 수술용 로봇들도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결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움직인 이슈조차도 결국에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특히 오늘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초반의 분위기, 물론 중반 이후에는 조금 또 달라지는 이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반은 어제 시장의 그냥 연장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일단은 개장 초반에는 로봇 종목들 쪽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되고 특히 로봇 기업들 중에서 아직 최고가를 못 들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이제 쏠리면서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현대차도 시가총액 지금 100조 원이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어도 이제는 현대차, 기아 시총 합치면 170조거든요. 요 두 기업만 올라도 코스피 지수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로봇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제 배팅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황화 리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 이제 이 종목이 정말 느닷없이 상한가를 치고 삼성 SDI가 달리고 방금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로봇은 전고체 배터리지 그러면서 돈이 갔거든요. 지금 큐렉소, 고영 이런 이제 의료 로봇들까지도 함께 좀 들썩이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오늘의 네. 일발도 설마? 아무래도 로봇주를 사실 제가 웬만한 로봇주들을 다 다 말씀드려가지고 남아있나요, 지금? 남아있나요? 더 이상 드릴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없을 텐데. 뭐 사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그래서 요 기업 결국 LG그룹, 현대차가 움직였으면 LG전자도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오늘 LG전자의 계열사인 로보스타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제 한 달 반 만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유진로봇과 이제 뉴로메카가 시가총액을 1조를 돌파했고요. 웬만한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거의 시가총액이 1조를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업들은. 근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8천억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T-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대표적인 이제 국내 대기업의 이제 AMR과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사실 로보스타는 LG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IF 때 분리됐다가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2018년도에 다시 LG전자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핵심적인 이제 LG 계열사, 특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바로 찍힐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이제 로봇에 이제 적극적인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모든 수급 쏠림은 현대 쪽으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CES 행사에서도 아틀라스 로봇이 최고의 로봇상을 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모베드라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로봇 플랫폼이 지금 최고 혁신상을 네. 받았는데, LG전자도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LG전자는 백색 가전은 LG고, 그리고 AI 가전, 그리고 이제 홈 서비스, 특히 스마트 홈 분야 쪽에서는 결국 이제 로봇을 접목시키면서 지능형 로봇 관련된 솔루션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클로이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배송이나 이제 안내 정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저렇게 빨래를 개고 세탁을 하고 직접적으로 가사 노동을 돕는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지금 이제 LG전자는 휴머노id 로봇도 휴머노id 로봇이지만 결국 이제 가사 노동을 돕는 특히 홈 서비스 로봇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올해 새롭게 취임한 또 이제 신임 CEO도 피지컬 AI가 핵심 과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지금 이제 서비스용 클로이드 로봇이고요. 그리고 클로이드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고 클로이드 로봇은 지능형 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지금 현재 클로이 로봇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스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향후에 클로이드도 향후 로보스타가 위탁 생산 어느 정도 일부의 어떤 생산은 책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전자는 피지컬 AI의 어떤 독점적인 선도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트랙 구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서비스 로봇 그리고 지능형 솔루션 홈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370조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스타다. 그래서 결국 LG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B2B 방식으로 원래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량을 더욱더 확장하고자 AI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제조 그리고 로봇 기술 분산되어 있던 조직을 한데 모아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했고 그만큼 B2B 방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업의 어떤 역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투트랙으로 피지컬 AI 선도하기 위해서 홈 서비스와 스마트 팩토리.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LG 계열사가 로보스타다 보니까 로보스타의 어떤 이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결국 이제 LG전자의 새로운 첫 승부처를 띄웠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LG 계열의 제조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로보스타의 올해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용 그 제조용 로봇과 그리고 이제 공정 장비 그리고 이제 물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LG전자가 로보스타의 지분 34.43%를 다시 획득해서 LG그룹에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원래 이제 태생이 LG 계열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제품 라인업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AMR 물류 이동 로봇뿐만 아니라 직교 로봇 그리고 수평 관절형 로봇 그리고 수직 다관절 로봇 다양한 로봇들을 가지고 있고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다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클로이뿐만 아니라 클로이드까지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 지금 LG전자가 거의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보스타의 역량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이제 산업용 로봇의 어떤 강력한 이제 매수세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로보스타도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유로 오늘 탑픽점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로보스타입니다. LG와의 연관성 계속 이야기를 해줬고요. 특히 이제 3월입니다. 그렇죠? 네. 3월에 노란봉투법 가게 되면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보다 네. 되는 대로 일단 맞습니다. 막 투입을 할 테니까 예, 약간 이제 클로이드는 두 발로 못 가잖아요. 예, 이거 쭉 롤러 타고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 정도 로봇이라도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더 방점을 좀 찍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보스타 가격 전략 볼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프리에서 한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000원대가 돌파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94,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94,000원 미만에서 한번 매수하고 또 이제 갭을 메꾸는 자리,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2차 매수하는 전략으로 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일단 네.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일단 105,000원 그리고 108,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4,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번외 얘기지만 네. LG전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제 LG전자 어제 오후에 이제 좀 추천을 좀 드렸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총의 이제 격차라고 보진 않고 전략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 LG전자가 시총이 20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가 지금 100조, 기아가 지금 7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격차가 좀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면 요번에 이제 CES도 딱 볼 수 있어요. 아까 앵커님이 딱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을 네. 말씀하셨는데 방금 클로이드 화면 보셨잖아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현대차는 보선 다이내믹스에 이제 1조 원 투자를 했고 LG전자도 1조 원 정도 안 되지만 거의 한 5천 원, 꽤 6천 원 했죠. 정도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베어로보틱스를 투자했잖아요. 근데 베어로보틱스가 이렇게 다리가 없는 서빙 로봇을 이제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뭔가 이제 혁신된 발전을 이제 보여주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제 가정용 로봇. 아무래도 이제 이게 내러티브를 딱 보면 LG전자는 워낙 이제 가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로봇과의 시너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혁신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솔루션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현대차 그룹보다도 LG 그룹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장 쪽에 있어서는 LG 그룹이 거의 세계 탑티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용 로봇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급망은 어찌 보면 LG그룹이 현대차 그룹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CES를 통해서 아틀라스와 지금 클로이드가 너무 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오히려 가정용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이 거대한 이제 제조 분야의 어떤 혁신을 이제 이끌 만한 네. 그런 이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LG전자도 충분히 뒤따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G전자도 충분히 좀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 기업으로 이제 LG전자 뭐 네. 같은 이제 로봇 계열사인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스타. 뭐 이런 기업들도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그룹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 받았지만 제대로 된 이제 가치 평가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전용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꼭 이족 보행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감안해 달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봇과 왜냐하면 지금 로봇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프리마켓에서 로봇밖에 없어요. 자동차 부품 뭐 SL 8% 오르는데 이거 로봇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켠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입니다. 쿨가이님이 로봇 빠지면 바이오로 수급 갈 거라 생각합니다. 또 미스터 병은 7이님이 알테오젠 양전하고 있어요. 또 이거 언급해 달라는 얘기시고요. 모리 C6S님도 알테오젠 일단 양봉 성공. 바이오 가려면 알테오젠 해줘야 됩니다. 감파스님, 피츠로스님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음을 알죠. 개인분들이 아직 로봇으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오를 굳건하게 지키는 분들이 지금 너무 소외가 됐어요. 영민 매니저 지금 네. 두 종목 알지노믹스와 코오롱 티슈 리뷰가 잡혀 있는데 이 리뷰도 리뷰지만 네. 바이오에 대한 좀 네. 힘을 주던가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탈출구를 좀 주던가 이거 팔지도 못하고 로봇 가지도 않고 있어야 되는지.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움직이지도 않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얘기를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김영 매니저가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갔네. 약간 로봇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까봐 움직이지 않아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로봇이 그야말로 이제 대세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이제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완전히 이제 로봇 쪽이 그냥 모든 자금을 이제 빨아들이는 이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준호 매니저도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인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주식시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이제 과열이 있어야 시장에 이제 그걸 보고 신규 자금도 이제 늘어나고 네.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연초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투톱의 어떤 랠리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현대차 그룹주와 로봇 기업들의 랠리 덕분에 증시 예탁장고 지금 90조 넘어가고 지금 100조 돌파까지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밥 먹으러 가면은 현대차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로봇 얘기하고. 기업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이제 신규 자금들이 네. 계속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재료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끝났고 2월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시작되는 핫캠 모멘텀이 이제 또 대기를 하고 있고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타진을 하고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요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팅만 200곳이 넘는 바이오 기업들하고 미팅을 했대요. 그 정도로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는 지갑이 아주 탄탄하거든요. 심지어 일라일리는 그냥 무제한으로 투자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빅파마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에 대한 이제 자금 투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못지않은 작년에 지금 기술 이전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20조 원을 넘었잖아요. 예. 올해는 저는 그 20조도 훌쩍 지금 넘을 걸로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특히 또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 날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딜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기업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제 딜을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시장의 어떤 그 수급의 이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로봇 쪽이 워낙 이제 관심이 좀 많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 좀 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저는 좀 탄탄하게 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이 결국은 또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이제부터는 분명히 좀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빅파마와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 다시 한번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특허와 관련된 논란을 이제 불식시키고 심지어 지금 10곳이 넘는 기업하고 실사 마치고 이제 계약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딜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 알테오젠이 딱 한 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무리 못해도 두세 건 이상 정도는 네. 또 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시동을 좀 걸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코스닥 지수도 이제 랠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잖아요. 3거래일 연속 올해 이제 최장 기간 상승한 그렇네요. 거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어제.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도 조금씩 이제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자금 유입이 계속 좀 꾸준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도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한번 보죠. 네. 코롱 티슈진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티슈진은 국내에 이제 삼상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기업 딱 두 군데 꼽으면 네. 꼽으면은 코롱 티슈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지온 요 두 기업이에요. 근데 두 기업 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 딱 거치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차트 보시면 코롱 티슈진도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딱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도 거의 한 달 이상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TGC 이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뭐 연초에 이제 부각됐던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유증에 대한 노이즈, 삼상이 또 지연된다, 그 다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성 루머 다 이제 소화가 좀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이게 TGC가 어쨌든 같은 이제 계열의 치료제들 중에 근본적인 치료제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이게 연골 재생에 대한 이제 효과까지 이제 입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시장 가치 거의 8조 원대 이제 가치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뭐 타겟 프라이스가 15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5천 원에 불과하니까 어쨌든 TGC의 시장 가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코롱 티슈진이 저평가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도 어제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똑같아요. 시총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먼저 이제 시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제 매수 상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메지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딱 20% 정도 조정받았고 네, 메디언도 다들. 유대나필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후기 임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IR을 통해서 임상이 돼 있다. 이제 특히 피 값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이제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유효성 입증은 거의 뭐 성공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특히 메지온도 이제 결국 코롱 티슈진도 작년 9월 달에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대규모 자본 조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삼상에 대한 이제 품목어가 신청하고 그때까지 후기 임상에 대한 이제 데이터 추적을 위한 자본 조달이었다라고 보면 메지온도 사실은 이제 조만간에 이게 자본 조달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네. 상업화에 대한 이제 성공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높게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메지온도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오에서 이제 성공하면은 뭐 초초 대박이죠. 지금 삼상에 걸려 있는 두 종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보사이 TGC에 네. 코오롱 코오롱 티슈진 지금 티슈진. 삼성 걸려 있고, 네. 메지온에 유데나필. 유데나필 네. 삼상 걸려 있거든요. 이 종목 뭐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고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삼상이라는 거. 네. 이게 이제 결정 나면 이야기는 완전 맞습니다. 뭐 달라지는 거죠. 제가 뭐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게 어쨌든 네. 공개 방송 기회가 있으면은 요 기업들이 보여주세요. 왜 네. 이렇게 이제 높은 시장 가치를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상업화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매출과 이제 마진의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도 코오롱 티슈진과 메지온은 메지온. 지금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5,000피를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프리마켓에서는 큰 반응 없고요. 프리마켓 쪽은 역시 현대차 그룹주와 로봇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HD 현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네. 지금 로봇 때문에 3차 상법 개장 완전히 묻혔고요. 맞습니다. 또 한화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타자는 HD 현대가 정기선 네, 사장 맞습니다. 경영권 승계 얘기도 있는데 거의 빛을 못 보는데 일단 HD 현대가 한화 다음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제 HD 현대에서도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이제 IPO를 또 추진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도 네. 최근에 결국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HD 현대가 지주사로서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지 로보틱스. 않나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HD 현대의 어떤 이제 강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으로 좀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범현대가 전반적으로 뭐 현대그룹도 그렇고 HD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좀 로보틱스 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HD 현대가 일단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시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큰 대어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3차 이제 3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모멘텀까지 같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2차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한화라는 기업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맞물리는 어떤 지주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HD현대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과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HD현대가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 거의 재료가 안 받고 있고요. HD 현대도 또 지금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로봇이네요. 엄밀히 로봇입니다. 말하면 HD 현대 로보틱스를 보고 또 4%대가 가고 있습니다. 자, 로봇 열풍 언제까지 가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로봇은 아니겠죠? 네, 로봇은 뭐 우리 준호 매니저가 꽉 쥐고 이제 다 뭐 모든 종목들을 좀 훑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찍고 바이오 찍고 반도체, 반도체 쪽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야죠. 네,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프리에서 약간 이제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최근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패턴은 개장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좀 누르다가 오히려 장 중반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또 상승 전환 시켜놓고 이제 끝나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이제 15만 원, SK 하이닉스 아까 78만 원이었나요? 네. 77만 원. 네, 77만 원 넘어가면 이제 현대차 기아는 지금 막 4~5% 지금 움직이고 50만 있으니까 대차. 그냥 이제 코스피 5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마 이제 시장 랠리에서 이제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4,900이든 5,000이든 어쨌든 다 왔잖아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5,000포인트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콧방귀 끼고 뭐 에이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5,000피였죠. 4,000피, 5,000피 목표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목표 달성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목표 달성이 됐어요. 근데 정권이 지금 임기는 4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이 뭐가 될 것인가? 코스피는 그렇죠.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좀 붐업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붐업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뭐 정부 차원에서는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소문들이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에 이제 투자 비중을 늘린다. 우리가 3.5%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 얘기가 이제 분명히 또 가셔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코스피만큼이나 또 연속적인 좀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PBR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 국내 증시가 폭등을 했지만 PBR 기준으로 지금 1배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넘치죠. 예.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 국내 이제 주식시장이 저평가 좀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너무 코스피 5천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저평가에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잘 공략을 좀 해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 AD 테크놀로지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맞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것처럼 디자인하우스 기업이고 사실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에게 이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설계에 대한 어떤 뭐 공정을 이제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자산을 이제 주고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로얄티를 가지고 매출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전체 외형에 비하면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매출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D 테크놀로지가 3분기 때 이제 실적 성장을 확인했고 또 4분기에도 여전히 이제 매출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출이 530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40억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예. 핵심 인력들을 거의 600명 가까이 이제 도입하고 제가 이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 기업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캐파 생산 능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제 핵심 인력, 연구 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 인력을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AD 테크놀로지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어저께 SNS텍이라는 기업이 장중에 15%가 넘게 급등을 하잖아요. 실제로 대미 투자 압박이 또 다시 시작이 좀 됐고 관세에 대한 압박 때문에 오늘 또 결국 유럽 증시가 이제 하락한 거거든요. 그린란드에 지금 뭐 이제 군사 이렇게 이제 참전하고 있는 기업 추가 파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매긴다 그러고 유럽은 거기에 대응하고 폭탄 관세.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금 유럽 증시가 하락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도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대미 투자를 좀 늘릴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이제 1월 29일 날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은 날 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 올해 이제 캐펙스에 대한 이제 전망이 얘기가 좀 될 거고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나 HBM 쪽은 워낙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파운드리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들,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또 TSMC를 추격하는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관세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가 이제 또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거고 파운드리는 결국 또 선다 공정에 대한 이슈. 3월 달에 이제 EUV 공정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또 시작한다.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EUV 공정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부각되니까 어저께 이제 SNS텍이 급등을 했던 거고 그러면 또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 가지고 있는 코미코,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또 파운드리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고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적인 이제 파트너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선단 공정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를 삼성전자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왔는데 요 보시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렇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AI 이제 바람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AI 쪽 이제 매출과 그리고 이제 고성능 PC에 대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를 보더라도 어쨌든 이제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또 파운드리 수혜주가 될 수밖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HPC가 이제 고성능 이제 그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쪽이 28% 이 두 군데만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매출 성장을 이제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테슬라와 이제 AI5, AI6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AI5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지금 공장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 공장을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또 두산 테스나와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도 시장에 이제 관심이 좀 온다라고 하면은 AD 테크놀로지는 한번 단기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차트도 지금 딱 요즘에 이제 뭐 로봇 기업들도 그렇고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고 어쨌든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돼요. AD 테크놀로지도 딱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전고점 37,000원대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고점을 뚫어내는 과정에서 4만 원까지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9,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A직입니다. AD 테크놀로지를 향했고요. 트럼프 관세 압박이 되면 어쩌면 삼성전자도 용인팹이 아니라 텍사스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따라갈 기업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앞서 엔지니어가 600명의 연구위원들, 박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60명도 안 되는 로봇 기업이 많거든요. 거기는 시세가 상한가 연속가지만 AD 테크놀로지는 못 간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준호 매니저 이거 주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상황에서 AD 테크놀로지 앞서 준호 매니저는 로보스타. 네. 마지막 남은 또 로봇 LG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룹 계열사.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